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소니 롤린스와 셀로니어스 몽크가 54년도에 함께 합작했던 앨범에서 More Than You Know란 곡 소개해 드렸었고, 24살 소니 롤린스하고 30대 후반의 셀로니어스 몽크가 만나서 아주 좋은 케미를 보여준 연주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어갈 꼬꼬무는 셀로니어스 몽크로. 그래서 셀로니어스 몽크 앨범 중에 셀로니어스 몽크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의 솔로 피아노 셀로니어스 힘셀프라는 1957년 앨범인데요. 그 중에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피아노 솔로만으로 전 앨범을 채웠는데, 맨 마지막 8번째 트랙은 그 당시 이제 57년도 4월에 녹음된 앨범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존 콜트레인이 셀로니어스 몽크 밴드로 잠깐 가담을 했을 때라서, 이 앨범을 녹음할 때 존 콜트레인이랑 윌버 웨어랑 베이시스트랑 이렇게 해서 3중주 곡이 한 곡 담겨 있긴 한데, 나머지 7곡은 셀로니어스 몽크의 솔로 피아노로만 채워져 있는 앨범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로니어스 몽크의 쿼텟 연주, 뭐 이런 연주, 여타 연주들 다 좋아하지만 이분의 그 솔로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 한 4장의 앨범이 있는데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셀로니어스 몽크가 솔로 피아노를 녹음한 건 5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녹음한 피아노 솔로라는 앨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솔로 피아노 앨범이 오늘 이야기하는 셀로니어스 힘셀프 앨범, 1957년 앨범이고, 2년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녹음했는데 셀로니어스 Alone in San Francisco라는 앨범이 59년도에 나와 있고요. 60년대에는 중반에 65년도에 솔로 몽크라는 그 아주 인상적인 일러스트 자켓의 그 앨범, 이렇게 해서 4장의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들을 쭉 들어보면은 자신의 밴드 생활을 하다가 중간중간 혼자서 자신의 곡들을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하는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 같은 이런 스탠다드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는데, 솔로 피아노여서 그런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달까? 그런 아주 훌륭한 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 곡, 지금 김 감독님이 소개하는 이 곡을 감상하실 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라운드 미드나잇 작곡가예요. 제가 재즈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들을 때 두 곡 꼽으라면 라운드 미드나잇, 마이 페이보릿 네. 두 곡인데, 루이 암스트롱, 듀크 엘링턴, 데이브 브루백, 윈턴 마샬리스, 그리고 셀로니어스 몽크,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타임즈 표지 모델.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 중에 딱 5명이 타임즈 표지, 그러니까 타임즈 표지 모델이라는 거 알잖아요. 대단한 지명도 있는 인물들이 네. 표지 모델이 되는데, 그 5명 중 1명이 셀로니어스 몽크입니다.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죠. 재즈 피아니스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솔로 피아노 앨범을 내는데, 이 셀로니어스 몽크의 솔로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으면은 뭔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 이건 셀로니어스 몽크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특징, 그런 자기 표현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 같은 스탠다드를 연주하는 거를 들어봐도 건반을 때리는 듯한, 타격하는 듯한 그러한 연주 스타일이 딱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왠지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연주를 하다 중간중간 음과 음 사이에 잠깐씩 이렇게 포즈가 들어가 있어요. 잠깐 쉬어요. 어떻게 말하면 음과 음 사이에 어떤 공간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또 유려하게 또 흘러가는 맛이 있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매력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 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된달까? 이렇게 툭툭 걸렸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몽크지 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셀로니어스 몽크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오늘 고른 스탠다드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는 1932년에 작곡된 조지 베이스맨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 네드 워싱턴이 가사를 붙인 그런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인데 이 곡의 연주도 완전히 자기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크화 된다. 어떤 곡이든 뭐 본인이 작곡한 라운드 미드나잇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그 스탠다드들 1930년대 스탠다드를 50년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이건 몽크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 곡을 연주하는 그 부분만큼은 완전히 그 곡을 자기화하는 그런 아주 개성 넘치는 셀로니어스 몽크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발라드를 셀로니어스 몽크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되게 뚱한 표현, 뚱한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해서 그 독창성에 들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하구나 느끼는 경험을 요번에도 하게 됐는데 셀로니어스 몽크의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를 계속 듣다 보니까는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의 다른 버전이 한 곡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컬 곡들도 많고 한데 같은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한 곡 생각나서 그 연주를 84번째 꼬꼼으로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빌 에반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빌 에반스의 1966년 녹음 67년 나온 앨범인데요. A Simple Matter of Conviction이라는 앨범에 있는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 빌 에반스의 해석은 이 같은 곡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러한 버전이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제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감상적으로 만들어요. 뭐 대충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감미롭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가 자꾸 한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감상적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 그러한 발라드 중에 하나인 거죠. 이 곡을 빌 에반스는 셀로니어스 몽크가 아까 좀 뚱한 감정으로 본인의 느낌으로 풀었는데 빌 에반스는 빌 에반스답기도 하고 빌 에반스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빌 에반스 같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물 흐르는 듯한 어떤 그런 유려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빌 에반스답지 않은 부분은 빌 에반스는 왠지 약간의 우울함과 어떤 센티멘탈한 느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 곡은 또 굉장히 밝고 발랄하게 표현을 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빠른 템포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스윙감 넘치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 트리오 버전인데 함께하는 이 트리오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밝게 표현했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됐었는데 우선 베이스는 에디 고메즈가 같이 연주를 하고 있고 드럼은 쉘리 맨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66년인데 61년도에 그 유명한 빌리지 뱅가드에서 2개의 라이브 앨범을 통해서 빌 에반스 트리오가 딱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의 멤버가 베이스는 스코트 라파로, 드럼은 폴 모티안 이렇게 돼서 아주 완벽한 전에 있던 피아노 트리오와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는 그런 빌 에반스 트리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본인도 평단도 재즈 팬들도 모두 극찬을 하는 트리오를 한번 59년부터 61년 사이에 많은 앨범을 내면서 완성을 했는데 빌 에반스가 가장 신뢰하고 영혼의 단짝이라고 불리웠던 베이시스트 스코트 라파로가 1961년 7월에 교통사고로 우리나라 26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해서 빌 에반스가 몇 개월간 연주를 못할 정도로 그 충격에 빠졌었는데 62년도에 다시 연주를 하면서 척 이스라엘즈라는 베이시스트가 몇 년 같이 연주를 하다가 이 66년도 이 연주를 할 때는 베이시스트가 교체가 되는데 그 당시 22살이었던 에디 고메즈라는 베이시스트가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빌 에반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66년부터 77년까지 11년 동안 드러머는 계속 바뀌는데 베이시스트는 이 한 명이랑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 베이시스트가 가담한 첫 번째 앨범이 이 A Simple Matter of Conviction이라는 이 앨범이고요. 이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베이스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아주 짧은 솔로도 보여줘서 22살짜리 이 청년이 아마 이런 연주를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감을 빌 에반스 선생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여타의 보컬 버전이나 다른 버전보다 이 곡을 굉장히 발랄하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드러머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럼에 함께 참여하는 셸리 맨은요, 빌 에반스는 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웨스트 코스트 재즈에 아주 터줏대감 그런 노릇을 하고 있던 셸리 맨이 옴으로써 이 셸리 맨의 어떤 그 되게 리듬감 넘치는 영향이 이 곡의 발랄함에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아주 청량하고 생동감 있는 연주를 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는 함께하는 이 드러머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빌 에반스 트리오가 계속 계보가 바뀌면서 멤버들이 바뀌는데 가장 오래 하게 된 에디 고메스가 참여한 앨범이고, 빌 에반스가 공연에 함께하는 드러머가 아닌 스튜디오 앨범에만 참여한 이 셸리맨의 참여가 이 아주 독특한 빌 에반스 트리오 계보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느낌을 내는 그런 연주가 담겨 있다. 보컬곡 대표적인 것 생각나는 게 두 개 있어요.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른 게 엘라 피츠제럴드가 1960년도에 연주하고 부른 앨범 속에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로 있죠. 그리고 네. 프랭크 시나트라가 토미 도시를 추모하는 앨범을 냈는데 거기서도 부른 게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은 지금 김 감독이 얘기한 빌 에반스의 연주 이게 뭐가 이렇게 좀 다른지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죠. 그런 보컬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사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비슷한 감정인데, 셀로니어스 몽크도 그렇고 빌 에반스도 그렇고 연주곡으로 연주를 할 때는 그 곡이 뮤지션마다 악기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그걸 듣는 게 또 재즈 듣는 그렇죠? 맛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빌 에반스의 다른 시기의 연주로 이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를 한 곡 더 고르는 걸로 85번째 꼬꼬무를 한번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빌 에반스 트리오의 연주가 66년 연주면 4년 전에 빌 에반스가 듀엣으로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요. 1962년 앨범 언더커런트라는 앨범이고요. 빌 에반스가 기타리스트 짐 홀과 듀엣으로 낸 아주 명반이죠. 언더커런트에 속해 있는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를 85번째 꼬꼬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앨범 언더커런트는요, 1962년에 녹음하고 발매된 앨범인데,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61년도에 스콧 라파로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갖고 몇 개월 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월 쉬고 나서 다시 빌 에반스가 이제 멘탈을 다잡고 연주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기의 앨범이 이 62년 이 지몰과의 듀엣 앨범. 재즈에서 듀엣 연주, 채널 초기에 듀오 앨범들을 시리즈로 한 1, 2, 3, 4편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듀오 연주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두 레전드의 아주 정교하고 되게 창의적인 그러한 인터플레이가 아주 가득한 앨범이죠. 피아노와 기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 에반스가 멜로디를 할 때는 지몰이 리듬을 받쳐주고, 또 입장이 바뀌어서 지몰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을 때는 당연하게 빌 에반스가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얽히고 설켜서 곡을 펼쳐가는 두 레전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주 압권인 앨범이고요. 듀엣 연주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주 완벽하고 유려하고 사력 있고 훌륭하고 세련된 그런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언더커런트라는 앨범 1962년도에 나온 아주 자켓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타이포그래피도 없어요. 그냥 사진 한 장이 이 앨범의 자켓인데, 토니 프리셀이라는 여류 사진가가 찍은, 플로리다에서 찍은 아주 인상적인 앨범 자켓을 갖고 있는 이 앨범인데요. 그 당시에 62년도에 나왔을 때는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녹음을 해놨는데 본 앨범에는 담기지 않은 거죠. 근데 1988년도에 이 앨범이 판권이 블루노트로 오면서 블루노트에서 다시 리이슈를 하게 되는데 CD와 LP로 그때 수록되지 않았던 곡 중에 이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가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있고 88년도 리이슈 되는 데는 이제 언더커런트라는 이제 타이포그래피가 들어간 62년 원반에 있는 데서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를 찾으면은 찾으실 수가 없고 다시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온.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곡이 보너스 트랙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때 굉장히 기뻤던 그런 개인적인 기억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 에반스와 지몰의 듀오 앨범은 언더커런트 말고 4년 후에 한 장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 모듈레이션이라는 이 앨범, 빌 에반스가 피아노를 치는 자켓, 이 앨범에서 다시 한번 두 레전드가 만나게 되는데 언더커런트 앨범을 어쩌면 더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연주들이 있으니까 이 두 분의 인터플레이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앨범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설명드리면서 22번째 꽃고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